어떤 사람의 삶은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갑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건물을 열었고 같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었으며 같은 낡은 셔츠를 입고 조용히 일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청소하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단하게, 아주 깊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 대신 선택으로 살았고, 과시 대신 절제로 하루를 쌓았으며, 빠름 대신 꾸준함을 믿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고, 그 누구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는 방식으로 조용히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삶이 천천히 열립니다.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았던 이야기. 버몬트의 아침은 늘 고요했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거리, 사람보다 나무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 그곳에서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걸어 나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걸음, 소리 없는 인사.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그가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플래널 셔츠, 손에 익은 빗자루, 천천히 움직이는 손놀림. 그의 하루는 반복이었고 그 반복은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늘 같은 옷을 입는지, 왜 그는 말수가 적은지, 왜 그는 늘 가장 늦게 불을 끄는지. 도시는 그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 또한 도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에 나서지 않았고 자신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몫의 시간을 조용히 감당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의 삶은 이미 단단한 방향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아직 알지 못했던 이야기, 그의 하루 속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장은 늘 비슷했습니다. 색이 바랜 플래널 셔츠 몇 벌, 오래 신어발 모양이 잡힌 신발. 새 것을 사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안전하다고, 더 좋아 보여야 더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셔츠는 그의 시간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쉽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쓰는 태도. 겉으로는 초라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 옷에는 그가 선택한 삶의 기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비교하지 않았고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냈고 남은 것들로 하루를 충실히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는 아주 분명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루, 조용히 쌓이는 시간, 그에게 삶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바래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옷처럼 그의 삶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지만 그 소박한 선택들은 이미 중요한 방향을 향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그가 하루를 마치고 향하던 곳은 집도 술집도 아니었습니다. 도시 한쪽에 조용히 자리한 작은 도서관, 문을 여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그곳에서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옆 햇빛이 천천히 내려앉는 자리. 그는 책을 고를 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표지가 화려한 책보다 오래 묵은 책, 사람의 손길이 여러 번 지나간 책을 골랐습니다. 역사, 경제, 철학, 그리고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 그에게 도서관은 지식을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경쟁하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만의 조용한 안식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는 세상을 조금씩 이해해갔고 말보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옆자리에 앉아 그가 무엇을 읽는지 묻지 않았고 그 역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공간에서 쌓인 시간은 결코 조용하기만 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의 삶은 그곳에서 조용히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설 때면 그는 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얼굴. 아무도 몰랐지만 그가 쌓아 올리고 있던 가장 큰 자산은 이미 그곳에서 하루하루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바꿀 한 방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선택을 오래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의 끝에 남는 것, 사용하고 남은 아주 적은 금액, 사람들이 이걸로 뭘 하겠어 하고 넘기는 그 1%. 그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서두르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이 떠들어도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도 그는 자신의 리듬을 지켰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같은 선택을 유지했느냐였습니다. 복리는 소리 없이 자랍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돌아보니 이미 커져 있는 것. 그는 그 사실을 책 속에서 배웠고 삶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를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의미를 믿었습니다. 작은 1%가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그의 삶은 이미 그 조용한 계산 위에서 천천히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오직 시간과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에 띄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옮기지도 않았고 더 좋은 차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신호를
굳이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를 얻으면 먼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변화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생활은 늘 비슷했고 하루의 리듬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에게 안정이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레이더 밖에서 살아갔습니다. 비교의 시선도 기대의 무게도 그의 삶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조용함은 그에게 가장 안전한 방패였고 절제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선택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유 속에서 자신의 삶을 끝까지 자기 손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지만 그 조용한 삶의 안쪽에서 그의 성은 이미 충분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소음도 흔들 수 없는 고요한 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한 작별도 의미를 정리하는 긴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세상은 늘 그렇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조용히 밝았고 공기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는 그 하루를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담담히 맞이했습니다. 92년의 시간은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고 무언가를 후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몫을 다 살아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가 떠났다는 소식은 처음엔 크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끝났다는 사실을 세상은 늘 조금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의 방은 정돈되어 있었고 물건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두른 흔적도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선택한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조용하게 남기되 과시하지 않고 채웠되 드러내지 않는 삶. 그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요한 이별이 곧 한 도시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는 그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도시는 한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청소되지 않은 바닥이 남아 있었고 그가 앉던 자리는 조용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범한 전화 한 통이 그 고요를 깨뜨립니다. 전화는 마을의 작은 사무실들로 차례차례 걸려왔습니다. 낯선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하는 차분한 변호사의 목소리. 사람들은 처음엔 무슨 농담인가 했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알고 있던 그 사람인데 내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삶 전체의 기록이라는 사실. 서류 하나, 계좌 하나, 오래된 투자 내역 하나하나가
조용히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움보다 더 컸던 것은 당혹감이었습니다. 그가 말도 안 돼. 늘 똑같았잖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일 스쳐 지나가던 삶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차림, 그의 걸음, 그의 침묵, 그리고 깨닫습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전화는 한 사람의 재산을 알리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의 기준을 흔드는 전화였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는가. 그의 이름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삶을 설명하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선택이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야기의 다음 장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숫자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800만 달러. 그 누구도 그와 연결해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신문은 조심스럽게 표현했고 사람들은 반복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어딘가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서류는 분명했고 기록은 차분했습니다. 오래된 투자 내역, 수십 년에 걸친 흔적들. 그 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한 번의 선택도 요란한 성공담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이어진 결정들, 반복된 절제와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남긴 방식이었습니다. 유산은 화려한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은 교육기관으로, 도서관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공간들, 그가 조용히 시간을 보냈던 장소들로 사람들은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왜 늘 같은 자리에 앉았는지, 왜 그토록 책을 가까이 했는지. 그의 유산은 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흘러가게 만든 가치와 방향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부를 말하지 않았지만 떠난 뒤에는 자신의 신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해왔다는 사실을.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왜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끝까지 같은 삶을 선택했을까? 그의 이야기가 모두 드러난 뒤에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그가 얼마를 남겼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같은 일을 했는가? 왜 그는 그렇게 오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걸었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에게 일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식도 아니었습니다. 일은 그가 하루를 정돈하는 방식이었고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솔직한 통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으로 바꿀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위에 서는 살보다 자기 하루를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일로 정의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직업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는 세상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도 자신을 바꾸지 않았고 조건이 달라져도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은 그에게 겸손을 잊지 않게 했고 하루를 똑같이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대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의 모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택은 그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그 깊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의 이야기가 모두 드러난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움은 곧 질문으로 바뀌었고 질문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하루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는 정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따라야 할 공식도 복제할 수 있는 삶의 설계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의 태도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는 태도, 일이 사람의 가치를 대신하지 않게 하는 태도, 보여지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을 선택하는 태도, 그의 삶은 화려한 걸작이 아니었습니다. 박수받는 순간도 스포트라이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은 선, 끝까지 유지된 방향, 그리고 스스로 납득한 하루들이 모여 그의 인생은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부자가 아닌 한 명의 삶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도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의 하루는 당신이 정말로 선택한 삶인가?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질문은 당신의 삶을 향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해석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성실히 살았고 선택을 반복했으며 끝까지 자신이 믿는 방향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만들기보다 조용히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준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삶의 가치는 얼마나 드러났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는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하루도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선택도 사실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정원은 이렇게 말없이 남겨진 이야기들, 조용하지만 깊은 삶의 흔적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잠깐의 여백이 되었다면 지혜의 정원에 천천히 머물러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삶의 본질을 돌아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정원을 함께 가꾸는 작은 표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당신만의 속도로 단단히 쌓이기를 바랍니다.